자, 2026년 자본시장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테크 기업이 상장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 2026년 스페이스X의 IPO가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경제의 문을 활짝 여는 건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산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직도 그냥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하는 뭐랄까 값비싼 취미 활동? 그들만의 리그?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호탄으로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미래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180조 원. 와, 이게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이게 그냥 와, 비싸다 하고 끝날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열릴 새로운 경제 영토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좌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 궤도로. 이 2020년 스페이스X 상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자본의 중심,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상 경제를 넘어서 저 위 궤도 경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스페이스X를 아직도 그냥 로켓 쏘는 회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우주의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까는 그런 회사로 완전히 변신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상장이 그냥 평범한 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은 좋은데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스페이스X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3개의 기둥을요, 하나씩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무려 70%가 여기서 나와요. 압도적인 캐시카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그냥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넷플릭스처럼 매달 구독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이고 성장성 높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기둥은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구상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AI 스타트업 xAI랑 합병을 딱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어마어마한 전기료랑 열을 식히는 냉각 비용이잖아요. 이걸 아예 우주로 가져가서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짜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열을 식혀야 하잖아요. 근데 궤도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요? 우주는 원래 그냥 추워요. 냉각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전기는 무한한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이건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최종 병기, 바로 스타쉽입니다. 현재 우주로 화물 1kg 보냈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2,5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단돈 10달러, 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요, 그냥 우주에 가는 문턱이 낮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문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야말로 물류혁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혁명을 먼저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들, 이 선구자들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자들이 거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4조 원. 와,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스페이스X 지분을 한 7.4%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게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지분 가치입니다. 그냥 한 기업이 투자 하나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 차트가 진짜 재밌는데요. 이미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알파벳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4분의 1이요. 아직 상장도 안 한 이 스페이스X의 평가이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장부상 이익만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스페이스X가 이미 구글 같은 빅테크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볼까요? 2.6조 원. 이건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상장 시에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업도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선구자적인 배팅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한 국내 벤처 캐피탈 중에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오르는 게 이 회사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이런 건 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하는 그들만의 파티일까요? 나는 어떻게 투자하지? 궁금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새로운 궤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로드맵을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에 핵심적인 방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하게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XOV 같은 ETF를 사는 건데요. 스페이스X 비중이 약 9.8% 정도 되니까 가장 손쉽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국내 공급망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회사는 스페이스X랑 무려 1.4조 원 규모의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스페이스X가 성장하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앞서 강조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직접 투자했으니까 지분 가치 상승에 올라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면 지분을 가진 우량주, 알파벳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 나는 스페이스X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높이고 싶다 하시면 영국 투자 신탁인 스코티시 모기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우주산업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관련 매출 비중이 3%에서 19%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HVM 같은 국내 기업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주가 지구 경제의 변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그저 한 발짝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람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경제 영토에 먼저 깃발을 꼽는 개척자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